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 무려 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교육계 전반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의 명문 살립국 교사인 이현우, 리훈우 선생님이 우연히 한국예술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을 시청한 후 그 자리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영상이 미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어떻게 뒤흔들고 근본적인 변화에 바람을 불러일으켰는지 오늘의 사연을 지금 바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명문 살립국 교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급식 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직 햄버거와 피자 같은 인스턴트 식품만 섭취하며 성장한다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영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왔습니다. 매일 급식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 이로 인한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급식비를 미처 납부하지 못해 점심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까지 존재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아이들의 식판을 그대로 버리는 급식 수치심 런치 쉐이밍이라는 비인간적인 관행마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정신적인 수치심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며 인터넷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클릭했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해외에서 난리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예술고 급식 대량 생산 현장이었고 조회수는 이미 500만 건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이란 말인가? 그 영상 속의 학교 급식실은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전문 주방처럼 보였습니다. 신선도가 극대화된 식재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리 과정, 다채로운 반찬 구성, 그리고 영양 만점의 완벽한 식단까지. 학생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급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 동료인 제이콥 선생이 물었습니다. 이현우,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제이콥은 학교에서 이미 공인된 한국 마니아였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는 심지어 교무실 책상에 한국 아이돌의 대형 포스터까지 부착해 놓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인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제이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 맞습니까? 제이콥의 눈이 반짝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학교 급식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신선한 식자재,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맛까지 모두 완벽해. 나도 한국 유튜브에서 급식 먹방 영상을 자주 보는데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수준 높은 식사를 한다니 정말 부럽지 않아? 그때 윌리엄스 교장이 교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건가? 교장 선생님,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려 5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윌리엄스 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급식? 우리 현실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해. 그들은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지금의 우리 미국식 급식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행복한 미소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 학교 급식 시스템의 실체를 배우고 경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교환교사 프로그램이 있었고 한국의 예술고등학교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교장실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윌리엄스 교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게. 미국 급식이 더 현실적이야. 돌아와서 결국 실망하게 될 걸세. 하지만 제이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열렬하게 격려했습니다. 이현우, 자네는 곧 한국의 위대함을 직접 깨닫게 될 거야. 정말 부럽네. 내가 대신 가고 싶다. 저는 가방을 꾸리면서도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학교 급식이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이로울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실질적인 교훈이 정말 존재할까요? 이 모든 질문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와 질서, 정연한 모습에 첫 인상부터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예술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 박존영. 교감 선생님이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교 전체 시설을 둘러보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급식 시스템 참관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순회하던 중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한국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해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급식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았던 그 경이로운 장면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모습은 영상에서 느꼈던 감동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메뉴는 한우 불고기, 연어구이, 된장찌개, 그리고 다양한 건강 반찬들입니다. 한국 급식은 5,000년 전통의 식문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영양소의 균형부터 식재료의 색감 조합까지 모든 측면에서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급식 담당 최은서, 초이은서. 영양사 선생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급식 트레이에는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우 불고기의 먹음직스러운 윤기, 노릇하게 구워진 연어의 자태, 구수한 향이 코를 자극하는 된장찌개, 그리고 형형색색의 신선한 반찬들까지.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입니까? 레스토랑 수준이 아닌가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희에게는 평범한 급식이에요. 오히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서 평소보다 조금 간소한 편이죠. 저는 첫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풍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고기는 부드러웠고 풍미가 가득했으며 연어는 완벽하게 촉촉하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급식을 매일같이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영양사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을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핵심 투자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교육의 질적인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급식을 모두 마친 후 저는 주방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방은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들은 모두 위생모, 마스크, 장갑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으며 식재료는 종류별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너무 달라서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급식을 먹어왔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친구들이 우리 급식을 보고 항상 놀라워하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미국 학생들은 이러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일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윌리엄스 교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한국 학교 급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미래 투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답장은 놀랍도록 간결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이고 여기는 미국일세.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미국과 한국의 급식 시스템 차이가 단순히 음식의 차이가 아니며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급식 조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서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조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리실에 들어서자 조리사들이 이미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출근한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급식 조리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한국 교육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현우 선생님, 이것이 오늘 식단표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준비합니다. 최은서 선생님이 건네주신 식단표에는 오늘의 메뉴와 더불어 모든 영양소 함량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월 초에 학생회 대표와 영양사들이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영양 균형을 면밀히 고려하여 식단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니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현저히 줄었답니다. 저는 또다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직접 조리 과정을 체험해 보시겠어요? 최은서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위생모, 마스크, 깨끗한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채소는 국내산 유기농이었고 그날 아침 일찍 배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처럼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학생들의 건강이 저희의 최우선 가치이니까요. 식재료는 모두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조리실은 기능별로 완벽하게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처리실, 조리실, 배식실이 별도로 존재했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조리사들은 모두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굳건한 자부심과 아이들을 향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그들의 숙련된 손끝에서 맛있는 급식으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리실은 더욱 활기를 띠며 바빠졌습니다. 저도 함께 땀을 흘리며 조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드디어 배식 시간,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식구에서 직접 불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저희 급식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미국 급식이 이 수준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요. 미국 급식은 어떤가요? 영화에서만 봤는데 정말 햄버거랑 피자만 나오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급식의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영화에서 보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난 후 최은서 선생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급식은 언제부터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게 된 건가요? 예전에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었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죠. 학부모, 교사, 영양사, 조리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재정을 부담합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머릿속으로 예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활용한다면 이런 급식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보니 학생들이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급식 시간도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간주합니다. 음식의 소중함,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올바른 식사 예절까지 모두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날 하루 종일 급식 조리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확장선이었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의 희생정신과 장인정신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한국의 교육 철학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투자였고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제 경험을 일기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미국 급식이 이 수준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지,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미국의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급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한국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제가 말을 건네자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윤채원, 윤채원. 학생은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급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외국 친구들이 부러워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급식을 먹어와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처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워하실 때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급식이 학교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민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수업 집중력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학원 다니느라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대충 때우곤 했는데 그때는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했어요. 하지만 학교 급식을 먹으면 오후 수업에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식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한유리. 학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요. 미국 급식은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급식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죠.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을 영리기업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이 희생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계약을 맺어 피자와 햄버거를 급식으로 제공하는 학교들도 존재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배워서 미국에도 반드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학생회장 강서윤 학생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서현 학생은 급식 모니터링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영양사 선생님께 전달하죠. 특별 식단 제안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학교가 저희를 정말 깊이 신경 써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급식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는 것을요. 문득 윌리엄스 교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현실과 맞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예산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은 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급식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관리, 영양소 계산표, 철저한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학생 알레르기 정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서류 작업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염려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야만 안전한 급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화하며 한국 급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철학이었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으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급식도 반드시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미국 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한국에서의 실습 기간이 마무리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함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혁신을 동료 교사들과 윌리엄스 교장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심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윌리엄스 교장이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이현우, 한국에서 어땠나? 예상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향만 보고 왔겠지. 윌리엄스 교장은 반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본 것은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도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윌리엄스 교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 급식의 전 과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급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철학의 문제입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현우, 자네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이건 미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 우리 학교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윌리엄스 교장처럼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가 미국 교육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증진보다는 기득권층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고, 또한 학생들이 급식 계획에 참여하니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만족도도 극대화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네. 윌리엄스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소중한 경험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기존 시스템을 굳건히 지키려는 그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그곳의 급식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현실을 직시하게. 윌리엄스 교장은 대화를 종결하려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제이콥을 만났습니다. 제이콥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이현우, 윌리엄스가 또 반대했지. 걱정 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제이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무관심해.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다음 교사 회의에서 내가 자네의 경험을 발표하는 건 어때? 모든 교사들에게 한국 급식 시스템의 혁신적인 실체를 상세히 설명하는 거야. 저는 제이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 교사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주말 내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학생 인터뷰 내용,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교사회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교사들의 표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영어 교사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급식을 우리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학교사 브라이언이 덧붙였습니다. 분명 수업 집중도도 현저히 높아질 거야. 그러나 윌리엄스 교장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이야. 제가 답변을 하려는 순간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바로 미래라고. 제이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순식간에 교사회의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그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이현우의 소중한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제이콥의 눈빛은 진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이콥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저도 1년 전부터 한국 급식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놀랍게도 제이콥은 한국 급식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이미 수집해 두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 전문 연구 논문, 관련 영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콥,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윌리엄스 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하지만 항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하며 무시하셨죠. 제이콥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이콥의 자료를 매우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제이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지금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동의를 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급식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현장 보고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였나? 좋아, 좀 더 상세히 들어보지. 저는 제이콥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제 경험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학생 급식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윌리엄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겠군. 제이콥이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 농산물 활용입니다. 지역 농장과 직접 협력하면 신선한 재료를 더욱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여러 학교에서 이러한 시도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교사가 하나씩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냉담했던 윌리엄스 교장도 점차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작은 변화부터 당장 시작해보자. 마침내 윌리엄스 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생급식위원회 구성, 지역 농산물 적극 활용, 영양사와의 협력 강화.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지. 회의가 끝난 후 제이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현우, 자네가 한국에 다녀온 덕분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제이콥.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네의 자료와 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이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급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해왔어. 자네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거지. 다음 날 우리는 학생들에게 급식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급식위원회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한국 학생들처럼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당장은 한국과 완전히 똑같을 순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거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가장 중요해. 그렇게 우리 학교의 급식혁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초기에는 저항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급식의 철학을 되새기며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급식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학생급식위원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지역 농장과의 협력 관계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리사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제이콥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조리사들은 열정은 있지만 한국식 급식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해.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지. 제이콥의 눈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이현우,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한국 전문 조리사를 초청하면 어떨까? 직접 와서 우리 조리사들을 교육하고 시스템 구축을 도와줄 수 있잖아. 저는 그 아이디어에 즉시 흥분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생각이야. 한국에서 만났던 최은서 영양사님께 연락해 볼게. 혹시 미국에 올 수 있는 전문 조리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최은서 영양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 전문 조리사를 초청하고 싶다는 간곡한 제안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초에 영양사로부터 즉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을 미국에 알리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은 한국 교육부에서 글로벌 급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우리 학교 정재훈, 중재호원 조리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 조리사는 국제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교육하는데 매우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윌리엄스 교장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윌리엄스 교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조리사를 초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글로벌 급식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 조리사의 항공료와 기본적인 재료비는
한국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의 활동 장소와 숙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지. 2주 후 정재훈 조리사가 우리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로 한국 급식 발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정 조리사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 조리사는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 주방의 현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들, 영양사, 교사들, 학생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급식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생생한 교육 현장인 것이죠. 저희 한국 조리사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지만 아이들의 환한 웃는 얼굴을 볼 때 모든 육체적 피로가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 조리사는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방 구조 개선 방안, 조리 프로세스 재설계, 식단 구성의 과학적인 방법, 식재료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정재훈 조리사는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니 보물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미국 교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어요. 정 조리사는 실제 조리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면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 음식에 한국 급식의 철학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햄버거도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티에 채소를 섞어 넣고 통밀번을 사용하며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보충하면 됩니다. 정조리사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우리 학교 조리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집중 교육 끝에 우리 학교 급식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완전한 한국식은 아니었지만 미국 식재료와 문화에 맞게 섬세하게 조정된 건강한 급식이 탄생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학교 급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조리사는 떠나기 전 향후 6개월간의 급식 개선 로드맵을 상세히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정 조리사의 방문은 우리 학교 급식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 덕분에 우리는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조리사들은 방학 중에는 무급 휴직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버텨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한국 급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조리사들과 교직원들이 급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 조리사가 떠난 후에도 우리 학교의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미국 내에서 급식 혁신을 선도하는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리사 정재훈 선생님의 방문 이후 우리 학교는 급식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윌리엄스 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뤄낸 변화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현우. 다음 주 토요일에 학부모 급식 체험의 날을 열도록 하세. 우리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매일 먹는 새로운 급식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였습니다. 제이콥과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조리사들은 특별 메뉴를 정성껏 계획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학교 급식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우리 학교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예전의 급식과 새로운 급식, 그리고 경이로운 한국 급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이런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 급식 변화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생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끝나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오후 수업도 훨씬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중학생 노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원래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기대하게 돼요. 발표가 끝난 후 학부모들은 실제 급식을 체험했습니다. 조리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한국식 철학으로 재해석된 미국 음식들이었습니다. 통밀번에 채소를 가득 넣은 건강한 햄버거,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신선한 샐러드, 신선한 과일로 만든 디저트까지. 한국 급식에 포함된 김치 한 조각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미국 학부모들이 한국식 급식을 체험한 후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세계적으로는 경이로운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패스트푸드만 제공했던 거죠? 다른 학부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급식 체험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급식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고 우리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이 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추가 비용은 없나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설비 변경과 교육에 약간의 투자가 필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으며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니 의외로 비용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설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는 자신의 직장에서도 이런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이날의 성공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이현우, 자네 덕분에 우리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네. 처음에는 의심했던 내가 부끄럽군.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특히 제이콥과 정조리사,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설명회 이후 우리 학교의 급식 혁명 소식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1년 후 우리 지역 내 10개 학교가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도입했고 주교육청에서도 이 성공 모델을 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의 영양사님, 정조리사님, 덕분에 미국의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작은 교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제이콥은 여전히 한국 문화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현우, 이제야 내가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했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긍정적인 바람이 미국까지 불어왔어. 그렇게 우리의 급식 혁명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점점 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작은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세계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현우 선생님의 한국 급식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교육의 다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관광 명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명동의 면세점도 화장품 가게도 아닌 식품 매장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푸드, 홀푸드와 같은 최고급 마트 체인 관계자들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느라 분주하며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관광객들은 오직 한국의 김을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김 가격은 무려 1.5배, 150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피자의 도시 뉴욕에서 초등학생들이 피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평범한 초등학교 학부모 세라 브라운입니다. 저는 늘 웰빙 식단에 관심이 많아 제 딸 클로이의 도시락 메뉴를 신중하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6개월 전 제 아이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 음식을 접한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밥 싸줄 거죠? 아침마다 클로이가 저에게 던지는 첫 질문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 딸이 피자나 햄버거 대신 김밥을 간절히 찾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의 식생활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 민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봐야 해요. 검은 종이에 싼 하얀 밥이랑 채소가 들어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클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떠들던 그날,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클로이는 매일같이 그 검은 종이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 제게 사달라고 간절히 조르기 시작했죠. 김이요? 그게 뭐죠? 처음 마트에서 김을 찾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시아 식품 코너 한쪽에 자리 잡은 검은 종이라니. 더구나 그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치자 잠시 구매를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마느라 분주한 제 모습을 보면 가끔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만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라, 혹시 김 어디서 구해요? 우리 동네 매장은 또다시 품절이래요. 어제는 같은 반 루카스의 엄마 리츠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뉴욕의 마트마다 김 품절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학부모들은 오직 김을 구매하기 위해서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단지 김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푸드 블로거 라이언 리처드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에서는 단순한 밥 반찬이지만 뉴욕에서는 최고의 프리미엄 스낵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통계를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내 김 시장이 매년 11.7%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뉴욕 곳곳에서 김 품절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클로이의 학교에서는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나누며 김밥 파티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급식으로 제공되는 피자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뉴욕의 아이들이 피자 대신 김을 찾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제 딸 클로이의 반 친구, 조용하지만 다정한 김민아 학생으로부터였습니다. 한 장의 김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의 본격적인 서막은 다음 날 있었던 학부모 모임에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모임 시작 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학부모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들 한 가지 공통된 궁금증을 안고 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최근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검은 음식에 대해서였습니다. 클로이가 김밥을 처음 맛본 다음 날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리즈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거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김이에요? 우리 동네는 한국 드라마가 매우 인기가 많죠. 평소에는 한국 문화에 별 관심도 없던 제가 이제는 김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처지가 되니 리즈의 눈빛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이애나가 리즈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사라.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 늘 등장하는 게 그 검은 종이에요. 주인공이 힘들 때 김을 통째로 들고 씹어 먹는 장면이라던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장면이라던가. 다이애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보았던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들이 김을 바삭바삭 씹어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왔었죠. 그때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이애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김이 원래 밥반찬이래요. 근데 우리처럼 해외에서는 대부분 스낵으로 소비한다나 봐요. 그러고 보니 김미나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이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기본 반찬이라고요. 마치 우리에게 샐러드가 그런 것처럼요. 루카스의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해요. 우리 루카스가 어제는 피자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김밥만 달라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클로이도 요즘은 피자보다 김밥을 훨씬 더 좋아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SNS에서 보았던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유명 푸드 블로거 라이언 리처드가 올린 김 리뷰 영상이었죠. 조회수가 무려 80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댓글창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비린 것 같기도 하고. 제 솔직한 고백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죠. 김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낯선 향, 검은색 빛깔. 솔직히 말하면 좀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아이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좋아하고. 맞습니다. 어른들의 선입견과 달리 아이들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더군요. 클로이의 반 친구 김미나가 처음 김밥 도시락을 꺼냈을 때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알았으면 진작 사재기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현실이기도 했죠. 요즘은 마트에 김만 보이면 무조건 사게 된다니까요. 근데 영양가도 정말 뛰어나다면서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맞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김 한 장에는 계란 한 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고 해요. 이런 영양가에 이 맛이라니 새삼 한국김의 매력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리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혹시 보셨어요? 한국김이 세계 시장 점유율 57%래요. 전 세계 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한대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한국의 보물을 이제야 우리 뉴요커들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김 어디서 구하세요? 저희 동네 마트는 모두 품절이래요. 다이애나의 말에 우리 모두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금 뉴욕의 현실입니다. 김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한국 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뉴요커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리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라, 나 좋은 정보 하나 알아냈어요. 브루클린에 있는 H마트에 이번 주말에 한국산 김이 대량으로 들어온대요. 우리 같이 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브루클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클로이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김이 다 떨어져서 김밥을 싸주지 못했거든요. 좋아요, 리즈.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아시아 식품 코너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 젊은 직원이 김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침에 들어온 물량이 벌써 전부 팔렸어요. 요즘은 입고되자마자 동이 나서. 그의 말투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던 제품이
이제는 마트의 최대 고민거리가 된 것이니까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클로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꼭 김밥 싸줄 수 있지? 미나가 자기네 집에 있는 김 나눠준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김미나는 늘 그래요. 조용하지만 다정한 아이죠. 김밥 하나로 시작된 우정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 음식이 가진 긍정적인 힘이 새삼 놀랍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클로이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더군요. 김밥을 마는 장면에서는 특히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 볼까요? 미나 엄마는 김밥 말 때 한 번에 쓱 만든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제 딸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가 어쩌면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단순한 음식 유행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김이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달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모니카가 불쑥 던진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상한 음식에 너무 현혹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피자도 안 먹으려고 해요. 김인가 뭔가 하는 걸 자꾸 찾죠. 이러다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요? 모니카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엘리자베스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검은 종이 같이 생긴 거. 냄새도 좀 이상하잖아요. 위생관리는 괜찮은 걸까요? 순간 김미나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김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건강식품입니다. 오히려 피자나 햄버거보다 영양가가 훨씬 뛰어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김미나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김 한 장에는 계란 한 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전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저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죠. 실제로 우리 클로이는 요즘 김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침도 잘 먹고 도시락도 남기지 않아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부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양사 출신인 샤론 애샤론이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애들이 이상한 걸 좋아하게 되는 게 걱정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김밥, 이탈리아 파스타, 멕시코 타코. 우리 학교가 바로 이런 다문화적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런데 김민아 선생님, 혹시 김밥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김민아 엄마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김과 밥만 있으면 기본은 되거든요. 그렇게 학부모 간담회는 김밥 만들기 강좌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갔습니다. 모니카도 어느새 관심 있게 지켜보더군요.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니카의 아들 딜런. 이 김민아와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딜런의 도시락에는 피자 대신 김밥이 가득했고 미나의 도시락에는 샌드위치가 들어있었죠. 엄마, 오늘 딜런이랑 도시락 바꿔 먹었어요. 딜런이 우리 김밥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클로이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에 김밥 데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모니카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딜런이 김밥만 찾아서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학교에서 제대로 된 레시피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모니카의 말에서 더 이상의 거부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죠. 그리고 어제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니카가 브루클린의 H마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국산 김이 입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의 변화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한번 맛보니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모니카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감이 들었던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기모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죠. 브루클린 H마트 앞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리즈가 물었습니다. 사라,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는데 굳이 한국산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운 겨울 아침, 한국산 김을 사기 위해 모여든 학부모들 사이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중국산이 더 싸던데 일본 브랜드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열대에 나란히 놓인 세 나라의 김을 보면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굳이 한국산일까? 김민아 엄마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H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나라의 김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첫 맛을 본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맛은 확연히 달랐거든요. 한국산 김은 바삭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었고 짠맛도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아 엄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나는 원초 덕분이에요. 한국 남해의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김은 맛과 영양이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워낸 맛이 더 깊다고 합니다. 그때 마트 매니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말이죠. 중국에서도 한국산 김을 모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대요. 하지만 도저히 그 맛을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 환경도 다르고 굽는 기술도 다르니까요. 옆에서 시식하던 일본인 관광객 부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일본 김을 자주 먹지만 한국 김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특별해요. 요즘은 일본에서도 한국김이 매우 인기더라고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H마트 매니저가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김 가공 공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검사를 거치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죠. 영상 속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무균실을 방불케 하는 깨끗한 시설, 첨단 기계로 구워내는 과정, 엄격한 품질 검사까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김미나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한국 김은 세계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전 세계 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보여준 매출 그래프였죠.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산 김이 우리 마트 김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산이 80%를 넘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클로이가 재미있는 말을 했었네요. 엄마, 미나네 김이랑 마트에서 산 다른 김이랑 달라요. 미나네 김이 더 맛있어.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니카가 말했습니다. 한국 김이 비싼 이유가 있었나 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밥을 꺼리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한국산 김을 고집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식했던 세 나라의 김을 클로이와 함께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엄마, 이건 좀 질기다. 이건 너무 짜네. 아, 이게 미나네 김이랑 비슷해. 클로이의 솔직한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미각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이의 도시락에 김밥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한국산 김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엄마, 오늘은 김밥 많이 싸주세요. 다른 반 애들도 나눠주고 싶어요. 클로이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김밥을 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네요.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근데 엄마, 우리 김은 언제 도착해요? H마트에서 주문한 거. 아, 맞다. 어제 주문한 한국산 김이 도착하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한대요. 한국에서 직배송되는 물량이 늘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제발 수출 좀 더 해주세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산 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김밥을 마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그 검은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아침 풍경이 된 한국의 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영양 수업 주제는 바로 김밥입니다. 영양사 샤론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학부모 영양교육인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샤론이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며 학부모들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혹시 다들 아세요? 지난달부터 우리 학교 급식 잔발량이 무려 30%나 줄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매일 자랑하듯 이야기했으니까요. 김밥 데이에는 쓰레기통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엄마. 샤론이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초등학생의 평균 아침 결식률이 20%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난달부터 이 수치가 5% 아래로 급락했어요. 그것도 김밥이 도시락 메뉴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죠. 근데 김밥이 영양적으로 그렇게 우수합니까? 샤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UCLA 영양학과의 마이클 교수님이십니다. 무대 한편에서 중년의 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제 연구실에서 최근 3개월간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크린에 하나둘 나타나는 분석 결과들. 김 한 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계란 한 개와 맞먹는다는 사실.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거기에 신선한 채소와 밥이 더해진 김밥 한 줄이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포만감 유지 시간입니다. 같은 열량의 샌드위치와 비교했을 때 김밥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1시간 더 포만감을 유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루카스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아요. 전에는 3교시만 되면 배고파서 집중을 못했는데 김밥 먹으면 점심시간까지 멀쩡해요. 강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웃음이었죠. 김미나 엄마가 앞으로 나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준비도 정말 간단해요. 밥을 펼치고 채소를 올리고 김으로 마는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말에 모니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치즈랑 햄으로 퓨전 김밥을 만들었더니 우리 애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속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죠. 모니카의 피자 김밥 레시피 공유 조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샤론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 매점에서 김 스낵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급식 메뉴에 주 2회 김밥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함성이 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로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김밥 가게 차려도 돼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제 딸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져도 좋아, 우리 딸. 마침 학교 시간이라 우연히 마주친 김미나 엄마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김회사 사장님, 너희 둘이 합작해서 회사를 차리는 건 어때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김 전문 기업. 멋지지 않나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찡해졌죠. 음식 하나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정성껏 싸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 도시락 속 김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오늘은 미나네 반 애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김밥 많이 싸주세요. 아침부터 들리는 클로이의 밝은 목소리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한국의 김으로 시작된 이 특별한 우정이 앞으로 어떤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 제임스 터너 씨입니다. 라이언 리처드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500만 구독자를 가진 테이스트 오브 뉴욕 채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김 전문 방송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원래 일본산 김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제임스 터너의 첫마디에 채팅창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죠.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전 세계 50개국의 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하나둘 등장하는 데이터들, 맛, 식감, 영양가, 위생 기준, 가격 대비 만족도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산 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제임스 터너가 꺼내든 건 놀랍게도 우리 클로이가 매일 먹는 바로 그 김이었습니다. 이 품목 하나가 전 세계 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합을 빼나 성장한 수치라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 도중 깜짝 게스트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슐랭 스타 셰프 마이클 브라운이었죠. 제가 최근 파리 지점에서 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김을 사용했을 때와 다른 김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들도 이제는 한국산 김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고요? 고급 식자재를 다루는 셰프들이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의 말에 라이브 채팅창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의 자부심 넘치는 댓글이 쏟아졌죠. 라이언 리처드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백화점에서 한국산 김이 일본 제품을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가격이 30% 정도 비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였습니다. 생방송 중에 깜짝 속보가 들어왔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미국 최대 유기농 마트 체인 홀푸드가 한국 김 전용 코너를 만들기로 결정했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홀푸드라면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매장이잖아요. 여기서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UC 식품 영양학과의 캐서린 교수님이십니다. 캐서린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초등학생들의 간식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김 스낵이 감자칩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부모들의 만족도가 95%를 넘었다는 거죠. 방송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국 김으로 만든 코스 요리가 등장했다는 소식, 이탈리아에서 김 피자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중동의 왕실에서도 한국 김을 특별 주문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한국의 김 제조 공장 영상을 틀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위생적인 생산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김이 세계 시장의 57%를 장악한 비결입니다. 단순한 식품이 아닌 하나의 과학이자 예술이죠. 방송이 끝날 무렵 제임스 터너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산이나 중국산이 아닙니다.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명백히 한국의 김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클로이가 김밥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것인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클로이의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김 한 장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엄마, 오늘도 김밥이죠? 클로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김이 있다는 걸요. 늦은 오후 학교 복도에서 모니카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라, 잠깐 시간 있으세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딜런의 생일 파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케이크 대신 김밥을 달라고 하네요. 모니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파티 음식으로 김밥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어떡하죠? 남편은 반대하고 시댁에서는 우리 손주 생일에 무슨 김밥이냐 하시고 저는 모니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김밥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다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모니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딜런의 생일 파티장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김밥이에요. 파티장 중앙에 놓인 대형 케이크 모양의 김밥 타워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미나 엄마와 제가 밤새워 준비한 작품이었죠. 7가지 색깔의 김밥이 층층이 쌓여 마치 무지개 케이크처럼 보였습니다. 김미나 엄마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보라색은 자색 고구마 김밥, 노란색은 치즈 김밥, 분홍색은 연어 김밥. 특히 초콜릿 김밥이라는 파격적인 디저트 메뉴는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모니카의 시어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이런 김밥은 처음 봐요. 정말 예쁘네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김미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 김으로 만든 거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파티의 절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만의 김밥 만들기 코너였죠. 김미나 엄마의 시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은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밥은 이렇게 얇게 펴주세요. 처음에는 서툴게 만지던 아이들이 점점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자 김밥 만들래요. 전 아보카도 넣고 싶어요. 초콜릿 김밥도 제가 만들어 볼래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감동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딜런이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도 드려도 돼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맛있을 수가. 딜런, 할머니 집에서도 이거 만들어줄 수 있니?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의 정성이 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김밥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모니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네요. 우리가 편견으로 만든 벽이 있었을 뿐이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검은 종이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모니카가 제안했습니다.
아참 사라. 다음 주에 있을 맨해튼 푸드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한국 김밥 부스를 맡게 됐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캐롤린의 제안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이 얼마나 특별한 음식인지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로이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처음에 왜 김밥을 싫어했던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용기 내서 시도해보면 그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는 김밥 마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럼 특히 우리 클로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좋아.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변화가 단순히 음식 취향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의 벽을 허물어가는 특별한 여정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검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더 거대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맨해튼 푸드 페스티벌이었죠. 자, 여러분, 맨해튼 푸드 페스티벌의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페스티벌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나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올해의 대상은 K김밥 프로젝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상을 받은 걸까요? 심사위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요리사들을 제치고 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강과 맛을 모두 확보한 혁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레인보우 김밥 타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자연 재료로 만든 7가지 색상의 김밥이 세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클로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심사위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음식 경연대회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김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김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미국 내 김시장이 매년 11.7%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 피에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특별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파리에 제 레스토랑 메뉴에 김밥 코스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3개월 예약이 꽉 찼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에르의 레스토랑은 프랑스 최고의 파인 다이닝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김밥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피에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최고의 품질, 과학적인 생산 공정, 오랜 전통이 만난 걸작이죠. 여기에 건강까지 더해졌으니 이보다 완벽한 식품이 있을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연신 메모를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 레스토랑 고객들의 피드백을 분석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호기심에 한번 먹어본다는 첫 방문객의 85%가 재방문했어요. 이런 수치는 제 요리 인생 35년 동안 처음입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모니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을 완강히 거부했던 학부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대신 김밥 타워를 선보였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대상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니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이 김밥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피자보다 햄버거보다 김밥을 더 좋아하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 식품의 저력이라는 걸.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에 우리의 레인보우 김밥 타워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그 아래로 김의 힘,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클로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건 단순한 요리대회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순간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클로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검은 종이 한 장은 더 이상 그저 밥을 감싸는 재료가 아닙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자부심이자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가 된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무지개 김밥으로 부탁해요. 미나도 그거 좋아한대요. 클로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자, 이제 우리 학교에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학교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객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바로 1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K푸드 프로젝터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저와 김미나 엄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클로이와 미나도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브라운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김이라는 이상한 검은 종이를 거부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김밥 전문가가 되었죠. 청중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자 대신 김밥을 찾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보세요. 지난 1년간 우리 학교의 변화를 스크린에 놀라운 데이터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아침 결식률 80% 감소, 비만율 30% 감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와 포용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미나 엄마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락 메뉴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 K푸드 데이에는 학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죠. 그때였습니다. 모니카가 객석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니카가 들고 온 건 놀랍게도 딜런의 그림일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근에 쓴 글이에요. 나의 꿈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음식 연구가가 되는 것. 김밥처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꿈 앞에서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낀 걸까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변화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학교가 우리의 K푸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게 단순한 급식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교육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농무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 김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김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급식 가이드라인에 한국식 김밥을 정식 메뉴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양학적 가치는 물론 문화 다양성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클로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역사를 만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역사를 만들었단다.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역사를.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김밥을 마는 제 손놀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인 거죠. 엄마, 오늘은 제가 김밥 마는 거 도와드릴게요. 클로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요. 한국의 맛과 정성이 담긴 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특별한 여정이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작은 검은 종이가 미국의 식문화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김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K푸드 혁명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김밥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김밥을 먹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놀라운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이 글로벌 K푸드 스토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혁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